그러면 이번 시간은 또 지난 시간에 다음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한해 찰한자 차가워서 추워서 입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를 입는데 그러면 작물은 무뚝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온도가 콜드다 해서 피해만 입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 작물들도 이 견디는 성질이 있다. 견딘다. resistance가 있다. 그걸 이제 보통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위니까 cold resistance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내동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리적으로 보면 세포 내에 자유수가 많을시 이제 결빙 생성이 쉽다. 그러니까 자유수가 많다. 이 말이 자 세포 안에 세포벽이 있고 멤브레인이 있잖아요. 이 안에 떠돌아다니는 물, 결합 반대 물. 그러니까 양분이 부족하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용질이 부족한 경우, 적은 경우에는 물길이 잘 얼어버린다. 예컨대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설탕물을 두면 냉장고에 얼려보세요. 잘 안 얼어요. 그런데 그냥 맹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금방 얼어버리죠. 한 2시간 만에 얼어버려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거하고 응고되어 있다. 뭉쳐 있다. 또는 다른 거하고 바인딩, 결합되어 있을 때는 이게 얼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세포 외 결빙에 따른 용적이 변화된다. 세포 말고 바깥쪽에 세포 간극도 있고 다 있겠죠. 여기에 이제 결빙이 되면 용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으니까 바깥으로 펼쳐지지 못하면 세포를 압박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적 변형이 이제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 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하고 친한 거, 다른 말로 하면 소수성이란 말을 쓰는데, 소수성은 뭐냐면 우리가 표현하기 많은데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때를 벗기잖아요. 때를 벗긴다 하잖아. 때를 벗기는데 뭐를 칠해요? 비누를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때 속에는 지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비누 속에는 뭐가 많다? 지방이 많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하고는 안 어울려.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넣으면 만날 기름이 둥둥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친수성인 물하고 친한 원행질 콜로이드가 많을 시에 이제 이것도 결합수란 말이 나왔어요. 결합수는 결합되어 있는 물 또는 토양에서 화합수 이런 말도 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온도를 토양 같은 경우에 결합수, 화합수 이런 애들은 105도씨에서 24시간 건조를 시켜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물이에요. 그러면 토양 콜로이드 입자 간에 상호 바인딩 되어 있는 그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죠? 자유수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뭐 여갔다 저갔다 다니니까 뭐 추위가 오면은 얼어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탈수 저항성이 이제 커진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사실은 탈수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항성이 이제 커지면은 이 내동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합수가 많을수록 또 내동성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세포액의 삼투압이 증가한다. 그 다음 빙점이 저하된다. 그 다음 운행질의 기계적 변형이 감소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동성이 증가한다. 작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동성을 이제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 성분은 기름이란 얘기죠. 기름인데 이 기름 성분은 수분만 있는 경우보다는 빙점, 어는 점 강화도가 커진다.
어는 점이 낮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는 점이 낮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온도가 보통 0도씨 이하로 되면은 물이 어는데 기름이 있으면은 뭐 마이너스 5도, 10도 이렇게 돼야 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용성, 녹을 수 있는 당 함량이 높은 것이 이것이 많으면 전분 함량이 많은 것보다도 더 내동성이 크다. 그러면 또 삼투압도 증대되고 그 다음 원행질 단백 변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적혀되죠. 그 다음 조직 저백의 굴절률이 증가하고 원행질의 물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한다 하는 거죠. 세포 내 결빙 생성이 저하되고 융해시 녹을 시 말이죠. 물 흡수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연도, 연한 정도입니다. 이것은 경도하고 반대말이죠. 경도는 굳어지는 정도, 연도는 연한 정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행질 정도보다도 여기 연도일 경우에 그리고 세포가 탈수 물을 잃어버릴 때 물이 빠져나갈 때 그죠? 그 다음에 융해는 녹을 때 그죠? 녹을 때 물 흡수 시 원행질 변형이 감소되더라. 그 다음 원행질 단백 설파하이드릴기라 하죠. 설파에서 하이드릴기 그 원행질 단백 설파하이드릴기하고 디설파하이드릴기 WS죠 그죠? WS가 아니고 501 못 샀는데 하여튼 이 원행질 단백 그 설파하이드릴기가 디설파하이드릴기보다 더 내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결 어는 거 융해시 분리가 쉬울 경우 그 다음 SA하고 마그네슘 요게 많을 때 세포 내 결빙을 억제해 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적 요인으로 보면 한해에서 이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넝굴성이냐 아니면 이렇게 직립성이냐 그 다음에 또 뭐 기어댕기느냐 포복성이냐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이 포복성이 직립성보다도 한해를 더 많이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부가 깊어서 생장점이 땅속에 깊이 존재할 때 한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잎색이 짙을 때 더 많이 받습니다. 다 맞습니까?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들었죠. 맞다니까 맞다 이렇게 했죠. 그죠?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한해가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관부가 깊어서 생장점이 땅속 깊이 존재할 때는 오히려 이 한발이 아니고 한해 차가워서 있는 해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눈이 온다든지 할 때도 그렇고 잎색이 지나치게 짙으면 한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기어다니는 게 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육 단계와 내동성 보면 이 발육 단계별로 영양 생장 단계하고 생식 생장 단계를 보면 한창 클 때 분을 하고 할 때는 이 추위에 대한 내동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꽃이 피고 그 어린 이삭이 형성되고 유수가 형성되고 이런 시기에는 소위 생식 생장 단계에서는 내동성이 약합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가을 파종하는 밀이 2 내지 4엽기 이때는 영양체가 마이너스 17도씨가 되어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파종을 보통 10월 11월경에 남부지방이고 중부는 10월에 많이 이제 가을 파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잎이 한 서너 개 정도 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겠죠? 뿌리는 이렇게 있을 것이고
키는 한 뭐 10cm 정도 이렇게 자라서 겨울이 왔어요. 12월이 돼 서리가 왔다. 더 이상 못 자라죠. 이 상태로 오버윈터링 한다면 월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봄이 돼서 오버윈터링해서 2월 한 20일 되면 다시 이제 리그로스 하는 거예요. 다시 성장을 하죠. 이때는 온도가 이제 그 서리가 이제 멈췄죠. 멈추고 이제 다시 자라는데, 그리고 뭐 3월, 4월까지 계속 자라잖아요. 이때 약간 추위가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생식 성장이 수인기라고 하는 것은 요 바깥으로 봤을 때 이삭이 오목한 안에 이제 볼록하게 되는 시기죠. 바깥으로 돌출을 안 했어요. 돌출하면 요것을 출수를 하잖아요. 출수 전의 얘기입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3에서 1.8도씩 동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인기 때 온도가 낮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임신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음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버스는 없나요? 지하철 타면은 임산부석, 노약자석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항시 보호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 때 내동성이 매우 약하다. 이 말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복숭아가 꽃이 피잖아요. 언제 핍니까? 복숭아 꽃이 빨리 핍니다. 복숭아는 5월달에 꽃이 피죠. 5, 6월에 꽃이 피는데, 이제 8월달 되면 우리가 복숭아 열매를 먹잖아요. 좀 빨리 먹어요.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남부지방 기준으로. 그러면 복숭아 꽃이 어떻게 했어요? 복숭아가 생긴 게 그림이 좀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 꼭지가 있고, 요게 이제 열매예요. 그럼 털이 사실 퍽퍽퍽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 또 분들 보면 이 복숭아 잘못 먹으면 목에 막 알레르기 나고 이상한 경우 있어요. 잎이 보면은, 잎보다는 꽃을 보면 꽃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 꽃 보고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그 복숭아 꽃이 이쁩니다. 그래서 그걸 도화라고 합니다. 도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명리학을 하는 분들은 이 도화 살 이렇게 말, 살이라는 거는 느낌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쁜 의미로 하면은 뭐 좀 안 좋은 의미인데, 좋은 의미로 하면은 화사하게 향기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 해석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복숭아 꽃이 뭐에 약하다? 꽃이 필 때 추위가 딱 오면 한 방에 촤르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꽃 중에서 동백꽃 아시나요? 동백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봄에, 겨울에, 봄에. 어떻게 떨어지던가요? 그냥 잎이 하나씩 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딱 여기에 목이 딱 떨어집니다. 목이 딱 떨어집니다. 목이 탁. 그래서 이 군자의 절개, 뭐 옛날에는 지조, 이것을 상징했어요. 동백꽃이. 그 북풍한 설 몰아치는 겨울을 이겨내고 꽃이 피잖아요. 그 넘기고 봄이 되면서 꽃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만큼 이 꽃 하나하나에도 특징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복숭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 이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동성의 계절적 변화를 보면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내동성도 당연히 이제 변화가 되겠죠. 소위 이제 우리가 경화란 말을 씁니다. 경화는 하드닝, 붙인다는 얘기죠. 딱딱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하드 트레이닝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대학원생을 키운다 하면 학부 과정 때는 학생들한테 절대 야단 안 치죠. 근데 대학원생 되면 어떤 지도 교수님이 막 수시로 야단 치죠. 야, 이렇게 해가 되겠나?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가 되겠나?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대학원생을 소위 뭐 야단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에 내보내기 직전에
잘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듯이 이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온실 속에서 이제 이렇게 길렀다. 그러면 포트 재배해서 요렇게 이제 길러난 거예요. 길러놨는데 이 갑자기 이제 바깥에 여기는 온도가 25도씩 딱 유지가 되어 있다가 바깥에 나면 12도 뭐 10도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박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밖에 내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학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냉혹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을 어떻게 한다? 25도씩 아니고 한 7, 8도씨도 줘봤다가 15도씨도 줘봤다가 10도씨도 줘봤다가 해서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에 적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바깥에 옮겨 심었을 때 잘 견디고 잘 자란다는 거죠. 자, 과거에 이제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블루베리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엄마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잘 알아요.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가 한창 유행을 할 때 중국에서 주로 이제 그 모종 이 식물체에는 고추 같은 건 모종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나무예요. 나무 이게 이제 포트 재배한 거. 그러니까 이걸 종묘 이렇게 부르죠. 이 종묘를 이제 많이 사왔어요. 그러니까 한 포기에 뭐 5,000원도 받고 많게는 10,000원도 받고 이렇게 판매를 엄청 했었죠. 했는데 그에 막 겨울에 추위가 왔어. 심어놓은 게 한 방에 싹 다 죽어버렸어. 그 무슨 의미냐? 왜? 뭐가 문제냐? 이게 종묘는 이 하드닝이 안 돼 있다니, 경화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하니까 알 건 다 알아야 된다, 그죠?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요걸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이렇게 블루베리가 있으면 삽목이라는 게 있어요. 삽목은 이 가지에 눈을 2개, 3개 붙어 있는 것을 잘라서 이렇게 꽂아 넣어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자라난 걸 옮겨 심는 걸 이 삽목이라 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건 조직 배양이라고 티슈 컬처 들어봤죠? 티슈 컬처 또는 셀 컬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페트리디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아가, 소위 양분 배지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이제 티슈, 그러니까 가지 줄기를 요만큼만 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 아주 맨도노 칼로 자르게 한 개 놓고 여기 한 개 놓고 쭉쭉 하면 요 줄기 하나 가지고 10,000본을 만들어요. 10,000본. 뭐 많게는 10만 본까지도 만들 수 있죠. 셀 컬처까지 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캘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체 형태를 띠는 것. 요 캘러스가 유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걸 갖고 온실 속에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조그맣게. 그럼 사이즈가 얼마 많아요? 키가 한 15cm, 20cm 밖에 안 돼요. 그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한 1년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온실 속에 넣어 놨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생이 되잖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추위에 적응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딱 한 해가 추위가 오니까 한 방에 가버린다. 전부 얼어버린다. 또 하나 어느 지역에 그 녹차밭을 조성을 했어요. 녹차원 조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평소에는 잘 자랐어요. 자라다가 어느 해는 이 고래 찬바람이 쫙 내리쬐니까 전부 말라 죽어버렸대. 한 70% 죽어버렸어. 그거는 뭐냐?
평상시에는 잘 어느 정도 자라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요거보다 평소 온도가 20도씨였다면 17도씨 정도 된 거예요. 3도씨 차이 나는데 싹 죽어버린다. 이게 아까 우리가 공부한 체주 온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에 있는 온도. 그게 이제 딱 한계를 넘어버리면, 한계 이하가 되면은 이런 시리어스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고, 많은 리서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공인기관이나 연구소에 가면 뭘 해야 되느냐면, 항시, 이제 예를 들어서 비료 시험을 한다 하면, 새로운 내가 비료를 만들었다, 비료를 만들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표준 비료, 질소 기준으로 시바르당 10kg 준다. 그죠? 시바르당 300평당 준면, 이거의 2배인 20kg, 절반에는 50kg, 0kg, 요걸 반드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도 안 준 거, 절반 준 거, 정상적으로 준 거, 2배로 준 거. 왜? 하다 보면 2배로 주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천연 공급이 되기나 또 농가에서 잘못 주거나 했을 때 2배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얘도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경우만 필요로 가능하다. 근데 1.5배로 줬다 또는 2배로 주니까 막 이건 뱅 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비료 등록 안 됩니다. 못 쓴다는 거죠. 어떻게 추천합니까? 농가에서는 우리가 정밀 농업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종자를 내가 품종을 만들었다.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럼 온도가 보통 25도씨, 15도씨, 에서 25도씨에서 생육하는데 잘 자라. 아주 수량도 성도 높고 좋은데, 어느 지역에는 11도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35도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악조건 사항이 만약에 되는데 이걸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요걸 평균이니까 요 내외에서 재배하세요 하고 한번 줘보세요. 심각한 문제 발생하죠. 지역마다 다르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연구자, 리서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물 한해 대책은 일반적으로는 입지 조건을 개선하는 방풍, 토질, 배수 철저히 하고, 내동성이 크고 개화, 개엽 시기가 늦은 작물, 그 다음 보온재배, 일항을 세워서 뿌린 골을 깊게 하고, 맹류 중에 K 비료를 정시하고 종자 위에 퇴비를 뿌리라. 그리고 적기 파종하고 파종량을 증가하고 다 밟아줘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응급 대책으로 한 해가 이거 온다, 거의 발생했다라고 보면 물 대주는 거, 바람 보내는 거, 선풍기 틀어서 이게 녹차군 같은 데 하죠. 연기 내는 거, 덮어주는 거, 이것도 이제 뭐 태우는 거, 그 다음 살수 올려서 결빙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사후 대책, 이 한 해가 왔다, 약간 이 데미지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속효성 비료를 추비를 하고 요소를 연면살파하라. 그죠? 심할 때는 대파, 다시 심는다 이 말이죠. 강구를 하라. 과수류에서는 적화라는 게 뭐냐, 꽃을 따는 거예요. 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꽃을 따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섣불리 하지 마라. 적화를 늦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 5월에 또는 6월에 적화를 많이 해요. 가수에서는 하는데 잎이 20개에서 25개 또는 30개당 과일이 하나가 달려야 한 150g, 200g 짜리 큰 사과가 감이 열리는데
잎이 뭐 5개당 하나, 과일이 하나다 이러면은 아주 사이즈가 적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잎이 요렇게 막 달리잖아요. 잎이. 그러니까 20에서 30개가 잎당 이 프루시 1개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잎이 5개당 꽃을 하나씩 나면 열매가 이만해야 되는데 요만 이런 것보다 상품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다. 그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 어디간 이러면 곤란합니다. 어디 갔나요? 찾아야 되겠죠.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생기죠. 그래서 뭐 한다? 긴장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라, 찾아봐라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찾으면 딱 나온다. 그죠? 딱 나오죠. 그러면